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은데 홈지고죠. 예, 홈지고에서 분양권 강의를 맡게 된 박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양권 강의는요, 전국에서 분양권 강의를 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장을 뛰시는 분들 얼마 없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얼마 없고요. 예. 그 경남 쪽에 가시게 되면 제 박사 있죠? 예, 지승욱 박사 한 분 계시고, 또 최석윤 교수님인가 한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또 이제 안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진행하다 보면은 보통 경매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경매는 아시고 뭐 토지 투자, 뭐 공장 이런 것도 있고 뭐 빌라, 아파트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긴 하는데. 투자나 개발까지 손대기는 솔직히 어렵고 우리 같은 일반 개인이. 근데 강남 사모들이 이제 조금 재미 좀 보면서 소액 투자도 좀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남들이 모르는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아마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분양권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분양권 거래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거 알아놓고 그러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 강남에 있는 사모도 마찬가지고 다 부동산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은 분양권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아파트를 내가 몇십억짜리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생각하시면은 지금 아직도 부동산에 대해서 감을 잘못 잡으시는 거고요. 부동산은요, 뭐 경매랑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경매처럼 뭐 수익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따지지를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아마 몇천 프로, 몇백 프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 방식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투자되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아무래도 돈 벌기는 분양권이,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은 분양권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예, 돈이 되는 거 해야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원체 이 바닥이 조금 폐쇄적이고 아는 사람도 많이 없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때는 그냥 이야기 위주로 좀 여러분들하고 좀 편하게 대화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질문하실 게 있다 그러면은 손을 들고 애절한 눈빛으로 막 저를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찌르고 그냥 들어오세요. 깜빡이 안 켜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담소 나누듯이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 6시까지죠? 예. 장타죠? 예. 강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장타. 예.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권 현장 실무에서 나와 있고요. 알고 나면은 신기한 분양권 현장 실무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분양권. 말 그대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리. 그래서 아파트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입주권, 이거랑 얘가 좀 달라요. 입주권은요, 내가 그냥 여기서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그런 얘기고, 분양권은 조합원들이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애시당초 조합원분들이 이제 좋은 거는 다 꽃감 빼먹기 해서 다 가지고 나갔고, 또는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일반 분양물을 했을 때 랜덤으로 이제 추첨을 해갖고 동호수가 이제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입주를 한 게 아니라 아파트를 이제 짓게 되면 3년 동안의 시간이 걸리죠. 아파트도 한 층 한 층에서 올라가니까, 그죠? 그 사이에 분양을 받아서 내가 그 권리를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괜찮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저도 한공이라든지 다른 데 글 많이 올리고 다른 데 많이 소공 개공 다 해봤지만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제일 필요한 거. 실장을 구하는 거예요. 실장. 집 보여줄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까 김 수장님도 그러셨죠. 영어 잘하는 사람이랑 3분의 1, 3분의 1에서 나눠 갖는다고. 그죠? 이래저래 많이 빠져나간다니까. 집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 집 보여주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집 보여주는 거. 한여름에 집을 보게 되면은 보통 한 5개 내지 한 6개 정도 1시간에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하고 오면은 땀에 그냥 쫙 쩔어요. 그렇게 해서 한 2-3개 정도는 스키다시 물건 깔고 진짜 좋은 거 한두 개는 딱 던져놓고 해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얘가 물어요? 안 물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 다음 주에 저기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한번 더 볼게요. 아니면 남편이랑 와서 또 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도 데리고 왔어요. 뭐라 그래요? 남편들은 원래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고 나면은
아우 좀 잘 봐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만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친정엄마랑 한번 다시 와서 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한겨울에는 한번 또 집 보여주러 왔다 갔다 해보셨어요? 아 그것도 사람 할 짓이 못 됩니다. 근데 분양권은 진짜 좋아요. 왜? 보여줄 집이 없어. 그래서요 카탈로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챙겨놔야 돼. 모델하우스 가서 이만큼씩 집어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손님들 하나씩 나눠주고 나도 그거 가지고 브리핑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해서 보여주면 그냥 팔아먹기가 참 좋아. 그냥 끝. 그리고요 분양권을 가지고 잡으러 올 정도의 사람이면은 이미 어지간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몇 동 몇 호가 좋고 로얄층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간 보고 뭐하고 의무 공방전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얼마야? 몇 동 몇 호 얼마? 콜? 겨 아니요. 그럼 거기서 그냥 얘기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분양권은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주식시장 막 손짓 발짓 막 되게 바쁘잖아요. 막 경매시장 이런데 그런 것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일주일 사이에 주인이 20번이 바뀐 적이 있어. 평택에서요. 평택에서 맨 첫 번째 아파트가 분양을 해서 나왔으니까 고덕국제 신도시에서 맨 첫 방에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는 거야. 시세가 얼마가 될 줄 모르는데 이 양반도 분양권을 그래도 한 20년 30년 하신 분이에요. 1300에 그냥 던졌어 그냥.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평택에서는 보통 한 4000, 4500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 1300짜리가 200 붙여서 1500에 넘어가고 1500에다 300 붙여서 1800에 넘어가고 2100에 넘어가고 해서 내가 찾다 해서 13번째까지 사람까지는 찾았는데 그 다음에 한 20번은 바뀐 것 같더라고. 못 찾겠더라고. 일주일 사이에 그 정도까지도 빠르게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딱 보고서 결정을 해야지 뭐 집에 가서요 뭐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럼 끝난 거예요. 왜? 현장에서는요 딱 봤을 때 금액이 저렴한 게 있어요. 100이라도. 그럼 100이라도 먹고 빠지고 던지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100만원 번다니까요. 5분 만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살 금액이야. 누가 보더라도 싸. 그럼 나간다고요. 바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멘트를 하나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왜 따셨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냥 뭐 정년퇴임도 없고 그냥 뭐 내 가게 하나 하면서 예, 아침 먹고 슬슬 나가고 셔터 올리고 예. 그럼 좀 힘들고요. 진짜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좋은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건을 왜 바보같이 자기 손님이나 스폰한테 먹이냐고. 자기가 찍었어야지. 그 물건을 먼저 받으려고 부동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즉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뒷배가 있어야 돼. 전주가 하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과 남녀노소 예, 여자분과 남자분 같이 해서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해가지고 4인 1조가 되면 참 좋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뭐 여담입니다만은 싸워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몸으로 싸우는 경우도 많고 달리기도 잘해야 돼요. 진짜로 잡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기 다산 신도시 있죠? 여자분 두 분이서 싸우는 거 봤어요? 날려차기 하는 거 봤어요? 와 끝내줍니다. 볼만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유단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필요한 자격증이 아마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멋있어서 그 사람이랑 같이 동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렴 여자인 나보다 네가 그래도 싸움은 좀 더 잘하겠지. 그래서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네가 나보다 컴퓨터는 잘하겠지 싶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원래 1기 때는 마케팅 강의를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또 다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할 테니까 그분 강의 했어요? 네. 아 김윤수 교수님. 예. 곡이 되게 하여튼 그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잘 배워두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예, 필수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분양권이란 것은 상당히 참 매력적이긴 매력적입니다. 분양권 이 바닥에 뛰어 들어가면서 다주택자가 아니다 그러면 진짜 반성해야 돼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동산 바닥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고 딱 해서 이제 손님이 물어봤는데 그래서 너는 돈 좀 벌었니 했는데 저는 월세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 그건 좀 그렇지. 끝발이 안 쓴단 말이에요 진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콘텐츠, 분양권의 정의 및 특징 이런 건 시험 문제에 기본적으로 점수를 주기 위해서 무조건 나올 거예요. 예, 이런 거 가지고 막 메모하고 공부하고 그러지 마요. 자, 분양권 관련 법규와 청약통장, 관련 법규 이런 거는 잘 안 할 거예요. 분양권 자체가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분양권 중개 위헌과 대응 방안 이건 꼭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양권 가입을 맨 처음에 했을 때 뒷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선생님 앞으로 저 선생님 따라다니면 안 될까요? 분양권이 딱 봤을 때 동의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냄새는 귀신같이 맡은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도 와서 분양권이 돈이 되는 걸 이제 눈치를 챘는데 아무리 봐더라도 분양권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 당연히 없지. 그죠? 분양권을 할 줄 알면 거의 현장에서 지금 돈 벌고 있어야지 왜 여기 와서 마이크 잡고 있겠습니까? 둔촌 주공 지금 돌아가요. 청라 앞에 거기 돌아가요 지금. 거기 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필드 뛰러 나가지 여기서 마이크 잡으러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돈 벌기 좋은 것만 생각해서 그냥 좋다고 따라 들어옵니다. 처음에 거래 잘 되지. 근데 10건 중에 한 건이 거래가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10건 번 거 돈 다 빡킹당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골치 아파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왜? 떴다방 하시는 분들의 먹잇감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산 속에서 먹이가 없으면은 호랭이가 이제 민가로 내려와서 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거래가 안 돌고 조금 시원찮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만만한 사람들이 있거든. 호구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안진뱅이 현지 부동산들이에요. 현지 부동산들 터줏대감이니까 잘할 것 같죠? 분양권 거래를 몰라. 동네 시황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권 거래 자체를. 그러니까 와갖고 야 이거 정말 좋은 물건인데 싸게 나왔지? 사 그럽니다. 얘네들은 공장도 가격이니까. 당연히. 공장도 가격을 소매상한테 가서 사 그러면은 암만 주의 깊게 보더라도 알아? 몰라요. 근데 금액은 싸거든. 암만 알아봐도 싸.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전화해갖고 자기가 사면 괜찮은데 그것도 자기 뒤에 스폰을 매긴다고.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머리털을 쥐어뜯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물렸으면 괜찮지. 그런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게 될 거고. 아이고. 자, 분양권 교과서의 청약 공고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강의를 하게 되면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요. 재미는 진짜 없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이걸 알아야 손님 앞에서 이걸 하면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돈이 되는 분양권 선택 요령. 진짜 돈이 되는 게 나오면은 우리도 잡아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하는 걸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양권의 정의 및 특징에서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그래서 아파트, OP 이런 거 해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제 분양을 해갖고 분양 청약을 넣어갖고 당첨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넣고서 계약을 쳐갖고 계약서, 종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없어, 등기도 없어. 그럼 뭘 믿고 거래하냐고 분양권을요. 모델하우스에서 직인이 찍혀져 나온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있죠. 계약서. 이게 10억짜리 아파트랑 똑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복사하면 되잖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넘버링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잃어버렸다고 여기서 하나 이렇게 재발급 하나 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4대 1간지에 경찰 신고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경찰관 입회하에 다시 다 이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술 한잔 하다가 잊어버렸다. 택시에다 놓고 나왔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뻥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다 100% 사기예요. 뻥이에요. 절대 그런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사기였습니다. 자, 근데 철거민 또는 원래 거기 공공기관에 지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분양권이랑 입주권이랑 비슷하긴 한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권은 청약을 넣어갖고 당첨이 되고 계약금 10% 넣고 계약서 종이를 뽑은 사람,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계약서가 있어야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어우, 마이크가 너무 무거운데? 내 팔이 빈약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자, 분양권의 특징. 자, 일종의 권리로서 분양권, 권리니까 예, 실물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양권 계약서 종이 한 장으로 해서 거래를 하므로 그냥 종이 딱지, 그래서 그냥 딱지 거래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종이 한 장이 분양권 권리의 모든 것이면서 예, 수십억짜리 집 한 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거래 흐름이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거래가 상당히 편하죠. 예, 집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자, 매출 중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죠. 지금 청라 쪽이나 그쪽에 앞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입주가 이제 올 여름 지나서까지 이제 올해 입주가 되게 많아요. 그럼 사람들은 매매, 전세, 월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됐었었죠. 지난 정부에서는 무조건 실입주 정책을 해갖고 무조건 다 입주를 해버렸으니까 매매, 전세, 월세가 돌아가질 않죠. 그러니까 부동산들이 이제 되게 힘들었어. 근데 이제 풀린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가지 시장이 더 있어요. 사전 점검을 할 때서부터 부동산들이 그 전서부터 이제 작업을 해갖고 진행을 이제 블록으로 다 맞춰놓고 있다가 이제 사전 점검 때 명함 작업을 하고서 동호수로 다 따갖고 오고 전화번호 다 따갖고 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돌아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입주 때까지 해서 입주 기간 2개월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3개월 돌아가는데 그 전 타임에 먼저 도는 게 뭐냐? 바로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나는 이번 시간에 입주 안 하고 그냥 던지고 빠질랜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먼저 이 사람들이 움직이느냐? 매매, 전세, 월세가 나오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순간적으로 많아진다고. 특히 지방 같은 데서 1500세대 이상 들어가 버리면 그걸 누가 다 소화를 합니까? 동타에 나와버리면 또 신도시에서 아파트가 그거 하나 나오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같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왜? 봄시장에 다 같이 분양을 했으니까 입주할 때도 다 같이 입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시에 공급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출렁거림 현상이 생깁니다. 시세가. 그래서 사전점검 때서부터 입주할 때까지는 조금은 시세가 빠져. 분양권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던지고 빠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한계에 시장이 먼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주 때 해서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때 가서 분양권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물건 확보도 물론 마찬가지고 훨씬 더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팔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전세 월세 놔야 돼. 매매를 놓든지. 예,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 물건을 먼저 확보를 했으니까. 그리고 만일에 내가 새내기다. 그런 손님들을 가지고 먼저 시험을 먼저 해보잖아. 시험 가동을.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매매 전세 월세 들어갔을 때 벌써 속된 말로 털갈이 한다 그러죠. 벌써 초보티 싹 벗고서 매매 전세 월세를 할 때는 훨씬 더 잘 맞추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될 거예요. 부동산은요, 왜 짬밥이냐? 말을 하면 할수록 이게 막 거짓말이 늘어. 예, 그래서 점점 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사자가 돼야 돼요. 사자도 기술이 있고 내공이 있으니까 그게 먹혀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착하게 중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돼야 돼. 그래야 사자한테 당하지도 않고, 그죠?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중간에 양탁 안 됐으니까 뭐 중간에 하나 있다 치고 그러면은 부동산만 셋이야. 그죠? 그럼 판이 복잡해져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중간에 부동산이 하나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셋 중에 하나가 딱 봤을 때 셋 중에 누가 호구인지를 몰라. 그럼 본인이 호구인 거예요. 뒤통수를 쳤는지도 모른다니까 나중에 먼 훗날 알게 돼요. 네. 그래서 분양권을 좀 하게 되면 참 좋은 게 아까 분양권 하시는 떴다방들의 이런 고수들이 안진뱅이 부동산으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분양권에서는 싸움도 잘해야 되고 사기도 잘 쳐야 되고 하지만은 진짜 분양권 거래도 참 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들은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기지 못해. 그래서 분양권 거래를 잘 알아두시게 되면은 거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당하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꼭 알아두시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하여튼 매출 중대는 한 가지 시장이 더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더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작년까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참 이 멘트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거래가 돌아가야 말이지. 다시 실입주 정책으로 해서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양도세를 77%를 때려버립니다. 그럼 누가 파냐고. 그러니까 거래가 돌아가질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규제가 다 풀리고 하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야, 천운을 타고났다. 타이밍 딱 좋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일기 때 제 거 에버랩스 밴드에 보시게 되면은 아 참 여기 또 다른 데 밴드에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기 때 마케팅 배우신 분 아직도 오픈 못 했다니까요. 경기 따지고 나는 시장이 좋을 때 할래 그랬다가 아직도 못 했다니까. 네. 자, 원래 부동산 바닥은 빠꾸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빠꾸 없어요. 노 빠꾸 그냥 노브레이크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부동산 바닥의 시장 그 성격, 예, 뭐 이런 게 원래가 그래요. 예. 어머 난 어떻게 이런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 자, 분양권의 평이성, 예, 실물이 없다고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 귀찮게 집을 보여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호수 배치도와 단지 배치도 그리고 평면도만 있으면은 그거 딱 보고서 그냥 거래를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분양권 중개 현장을 가지도 않고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또는 거래가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사시사철 그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당첨자 발표가 났다 그러면은 그 전날하고 그냥 그 전에 일주일, 예, 길게 잡아도 그리고 계약할 때까지 해봤자 며칠 안 되거든요. 계약할 때까지 옛날에는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 근데 지금은 계약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이제 2주일까지 주긴 했었는데 옛날에는 일주일밖에 안 줬어.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일 다 거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첨자 발표가 밤 12시에 딱 하고 나오자마자 현장 그 벌판 밤에 야 시장은 저리 가라야.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몰라.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경찰도 많이 와요.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도 경찰도 여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와 있는지 몰라. 못 알아서는 문이 닫혀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밤 12시 땡 하자마자 거래가 막 시작이 된다니까요. 아침에 해 뜰 때까지 미친 듯이 막 거래해요. 사람 막 눈이 막 좀비처럼 막 졸려서 이게 아니라 미쳤어. 돈 버는데 미쳤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막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한 2, 3일 반짝 돌아가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나중에도 물론 계약 날 때까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때는 팔다 안 팔려서 남은 거 뭐 저층, 뚜껑, 골짜기, 못난이 이런 게 팔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시장하고 막 돌아가는 그때 시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즉 살려면은 빨리 사야 돼. 그리고 팔려면 빨리 팔아야 돼. 누가 유리할까요? 부동산이 유리하지. 당연히 중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둘 다 입장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돈 벌기가 좋다는 거예요. 너 어차피 관심 있으니까 너 여기까지 왔잖아. 아, 살 거잖아. 너도 지금 팔라고 지금 간 보고 전화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차하면 팔으려고. 근데 계약날까지는 다 이거 사고 팔고를 끝내버려야 돼. 계약날 물론 자기 이름으로 해서 돈을 받아갖고 늘 거라고. 매수자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2달 후에 명명이 되긴 할 거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매수자한테 빨리 돈 받아갖고 그 돈으로 계약금 치고 나중에 명명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애시당초 돈이 없어. 계약금이. 둔촌 주공이요. 계약금이 20%야. 그게 돌아가겠냐고. 돌아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헬리오시티나 거기보다 훨씬 더 1억 정도 싼 가격에서 서울 시내 거기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언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2억 5천 정도 이상 있어야 된다고. 피가 한 6천, 7천, 8천까지 해서 들어갔으니까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갖고. 있는 사람은 사지. 안 사겠어요? 네. 자, 분양권 중개 현장을 가지도 않고 거래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분양권 바닥에서 뛰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잘못 찍어서 현장에 가게 되면은요. 아무도 없어. 전화해갖고 아무도 없는데 너 어디 갔어? 아, 난 청주가 있는데 거긴 사람 많어? 그럼 청주로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돌아갈 만한 장하고 안 돌아갈 만한 장을 귀신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빠꾸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전국에서 동타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동타가 뭐예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이 있어요. 그때는 2개를 다 못 넣어. 하나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차 타고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운전하고 한 사람이 옆에서 카탈로그 피면서 전화하면서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돼. 되지. 카탈로그만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만날 때 돈 줄 때는 그때 가서 만나서 하면 되고 일단 가는 동안 차 안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거래가 된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회의감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사무실을 오픈을 했는데 보증금을 얼마 냈더라? 내가 이걸 왜 냈지? 그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어요. 예. 이제 또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은 또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참 특이해요. 분양권 거래라는 게. 희한하죠? 차 안에서도 거래하고 왔다 갔다 김밥 먹으면서도 거래하고 한다는 게. 자, 분양권의 편의성.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멋들어진 지식산업센터 조감도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현대가 참 사이즈 있게 잘 짓죠. 예, 사이즈는 참 현대가 좋아요. 잘 퀄리티가 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조감도 보고서 이제 카탈로그에 딱 보면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만큼 막 멋있게 막 나와 있고 하니까. 근데요, 여기 판교 어디 그쪽이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요. 이거 내가 그때 직접 드론 가지고 가서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또 여기 살고 계셨었고, 뭐 그냥 뭐 빈터에 뭐 저기 빈집 하나 있고, 예, 땅 부지만 좀 잡혀져 있고, 그래서 옆에 있는 도로도 아직은 다 닦여져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지금은 당연히 다 닦여져 있고요. 옆에 IC 하나 있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권 거래를 하다 보니까 돈 벌기도 참 좋고 돈도 많이 벌었고 다 좋긴 좋은데 한번 물릴 때가 있다니까 희한하게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같은 케이스는 이제 안양 평촌 쪽에 있었던 모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손님들도 부동산은 그럼 뭐 현장을 가봐야지 안 가. 안 가요. 투자자? 안 가요. 돈질하지 이 사람들은 안 가요. 또 사람 시켰으면 사람 시켰지 안 가요. 부동산도 안 가요. 손님도 안 가. 부동산도 안 가. 스폿도 안 가. 아무도 안 간다니까? 그냥 유튜브 하는 애들만 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아니, 물론 가면은 좋지. 근데 유튜브도 왜 안 가냐? 조회수랑 했을 때 수익이랑 매출이 기름값도 안 나오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지네 동네니까 가지. 전국을 다 가보라고 해봐. 거기서 이제 과연 내가 유튜브에서 얼마나 할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니까요. 기름값이 안 나온다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산이 둘러쳐져 있고 아파트가 이렇게 해서 몇 동이 지어져 있었어요. 괜찮았지. 그래서 야, 뒷동산 있고 완전히 좋겠다. 뭐 피톤치도 나오고 해서 좋겠네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서 잘 팔아먹었지. 근데 이 산이 과연 높이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해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현장을 간다는 게 원래 맞기는 맞아. 현장에 가서 그냥 쓱 보고서 온 게 아니라 저 산의 높이를 한번 확인을 했었어야죠. 높이가 몇 층이에요? 전봇대가 있고 어떻게 해서 딱 대충 해서 계산대를 보시면은 로드뷰 보고서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층 밑에는 거래가 안 됐었던 거야. 똑같은 층인데 10층 바로 위에 11층은 거래가 되고 잘 나가는데 10층은 이상하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높이, 산에 대한 높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경주 협성 슈프레 옛날에 했을 때 여기도 슈프레 사건이라고 해갖고요. 경주 그때 막 새벽까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 경주 옆에 있는 게 영산강인가 하여튼 강이 하나 있었어. 강이 하나 있었고 경주 협성 슈프레라는 그 브랜드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지어져 있었어요. 이제 짓겠다 해서 카탈로그를 이렇게 해서 그려놨었어. 그러니까 딱 요렇게만 그려놨으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남서양 쪽으로 해서 강조 막 나오면서 야,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다 아파트 숲이에요. 안 보여요. 이렇게 팔아먹는다니까요. 잘 팔려요, 그러면. 오히려 되게 더 잘 팔려. 예.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속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던지고 빠진다고 그냥. 실입주가 최고야. 그래서 실입주한테 판다 그러면 아싸 호구다 하고서 얼른 팔아버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는 좀 편하게 할 수 있기는 하는데 사실 현장을 가보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좀 생긴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실제로 촬영된 업자들이 갖고 다니는 아까 말씀드린 거 동호수 배치표예요. 네.
단지 배치도랑 동호수 배치도 이런 거를 무조건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여기다가 볼펜으로 몇 동 몇 호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손님이 하자, 요거는 대출이 안 되는 애, 또 요거는 손님이 간 보는 애, 그래서 요거 하나는 뭐 1,700 달라고 하고 요건 2,600 달라고 하고 다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사실 뭐 1,000개 세대가 있다 그러면은 1,000세대만큼 최대한 많은 최대한 많이 저런 식으로 해서 볼펜으로 해서 동호수랑 거기다 물건에 대한 특징들을 사람들이 다 체크를 해 놓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시세는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물건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당첨을 그냥 사람들이 이 큰 그 내 집 마련이라는 아주 큰 이 빅게임을 그냥 청약을 넣는다?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84A 타입 평면도도 못 봤어. 그러고 해서 넣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공부한 사람보다 꼭 그런 사람이 당첨이 돼요. 그래갖고 당첨되고 나서 그게 분양가가 얼마죠? 판상형이에요?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 야, 나는 그렇게 넣어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넣었는데 됐대요. 그리고 또는 옛날에 이제 아빠, 엄마, 아들, 딸 중에 하나 넣고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한 집에 4개가 당첨이 되는 적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하루아침에 막 피가 막 몇 천씩 붙을 때니까. 그리고 4인 가구가 다 청약을 넣어도 될 때였었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세대 중만 청약이 가능한 걸로. 그러니까 이게 그때마다 다 바뀌어요. 계속 다 돌고 하는 거다 보니까 청약 통장 같은 건 무조건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청약에 대한 공부는 무조건 해두시는 게 좋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몇 동 몇 호가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금이 없다든지 해갖고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좀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소화를 해줘야 됩니까? 부동산이 소화를 한다고. 부동산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쩐이 있고 쩐주랑 같이 하나 쥐고서 부동산 하게 되면 돈 벌어요. 매매, 전세, 월세 이걸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를 해갖고 찍었다 팔고 찍었다 팔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꼭 부동산 매매업을 등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명이 많잖아. 와이프도 있고 친척도 있고 뭐 명이 많잖아요. 예. 왜 남녀노소 왜 4명이서 같이 하는데 4명이서 같이 하지만 대표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빼놓는 거예요. 사이드로. 서류상으로 올라간 사람은 없어.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바로 몇 동 몇 호가 이제 어떻게 됐다. 사정에 의해서 히스토리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 사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간만 보면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업자들도 부동산들도 그 전화번호를 같이 공유를 해요. 몇 동 몇 호 또라이 이렇게 다 써놔요. 그러면은 이제는 장난질을 하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업자들도 부동산들도 떴다방들도 알아요. 그래갖고 거꾸로 이제 걔를 엿먹이고 놀리기도 해요. 4,500에 판다 놓고서 안 팔어? 그러더니 또 전화가 가면은 4,700이요 이런다고. 그러다가 4,700에 샀게 해서 콜 그러면은 5,100 이런다고. 그러다 보면 5,100, 5,200, 5,300 지 혼자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얘는요 신났지. 4,500 생각하던 게 돈 1,000 이상을 막 더 받으니까 업자들이 그냥 계속 다 같이 장난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괜히 연기하면서 5,500 제발 좀 팔아주시면 안 돼요. 손님 있는데 손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고서 이제 야 계좌 안 나와. 계좌 안 줘. 그런 다음에 왜 이렇게 계좌를 안 주세요? 그러면은 안 돼요. 와이프가 4,800, 900 아니면 안 된대요. 그럼 또 다음에 6,000 아니면 안 된대요. 이런다니까요. 그냥 계속 지 혼자 올리고 있는 거야. 살 사람도 없는데. 그러다가 얘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 많아요. 거꾸로 해서 업자들이 이런 손님이 하자지 우리 같이 부동산들이 하자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래서 거꾸로 놀리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일 없이 옆집 가서 밥 얻어 먹고 놀고 차 한잔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야, 니네 이번에 양도세 그거 신고 얼마로 할래? 거기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 금액. 제일 먼저 현장에서 하는 게 그건데 동네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30% 하시는 데도 있고 50% 하는 데도 있고 강릉 같은 데 100%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 동네에서 제일 많이 확인한 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몇 동 몇 호가 얼마 했다는데 요번 거 로얄층은 그거보다는 좀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시세가 이제 형성이 돼갖고 어느 정도 딱 굳어져갖고 시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데 그냥 나는 순수하게 그냥 완전 자연뽕으로 할래 해갖고 100% 써놓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높게 썼어? 너도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청에서. 낮게 써도 문제고 높게 써도 문제예요. 신고는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 다 같이 맞춰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중요한 거죠. 자, 떴다방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떴다 해요. 그냥 가. 그냥 텐트 쳐놓고 있다가 며칠 있다 간다고 또 다른 데로. 다른 데에서 좋은 데가 나오면 그쪽 찾아서 귀신같이 가야 되니까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 붙박이 장사 하시는 분들처럼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있지를 않는다고요. 그리고 진짜 돈 버는 부동산들은요, 그 동네 터줏대감이 돼갖고 계속 그렇게 안 있어요. 입주장이나 이런 데만 돌아다니면서 간다고. 거기서 피 받고 부동산을 팔고 나오는 걸로 해서 돈을 벌고 나가는 거고, 실장들 거기 소공들이나 매매 전세 월세에서 부동산 중개 보수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월세 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진짜 돈 버는 거는 부동산 자체에서 피 받고 빠진다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집이 멀어요 이러고 있으면은 환장하는겨 진짜. 예. 돈 준다는데 안 가요? 지방도 가고 해외도 가는데 가야지. 출퇴근이 멀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돈 벌러 가는 일인데. 그럼 선생님네 집 앞에 어디 뭐 이슈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입주장도 아니고 뭐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배우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떴다방처럼 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생리가 돈 벌러 갈 수 있는 생리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저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실제로 당첨이 됐다 할지라도 그 놈이 두세 군데 팔아먹기도 합니다. 주차장에다 차 대놓고 그 안에서 떴다방들한테 명함 이만큼 받았거든. 그리고 동네 부동산 리스트야 뭐 네이버 치면 다 나오니까 전화 싹 돌립니다. 당연히 사지. 왜? 싸거든. 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시세는 귀신같이 알잖아요. 싸거든. 그럼 이건 무조건 빨리 잡아야 돼. 그러니까 돈을 덜커덕 피 5천이요. 완불치지 완불 안 피지 이런 거는 무조건 계약금 500만 걸어놓으면 안 될까? 그런 게 말이 통합니까? 그럼 딴 데다 팔아버리지? 누가 사도 날라갈 금액인데? 그러니까 5천 딱 박아버린다고. 그래서 동시에 10군데다 딱 팔아놓고서 그러면 5억 해서 그냥 빠이빠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떴다방이나 부동산들이 여기서 뛰는 놈이 위에 나는 놈이다. 여기서 당해버린다고. 근데 그래서 저걸 다 체크해놓고 있으면서 옆집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1302호 그거 아까 거래됐다고 그랬는데? 얼마에 거래가 됐어? 그걸 딱 찍어야 돼요. 5천이요? 아니지. 그러면 그건 사기지. 이중거래지. 그죠? 그럼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네. 5,500 그러면 이해가 가요. 5천에 찍은 사람이 다시 500 붙여서 대파는 거야. 그건 괜찮지. 그럼 그건 사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돌아가는 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부동산 중개랑 좀 다르죠? 네. 내가 너무 이상한 얘기 합니까? 재밌어요. 역동적이에요. 아마 검찰, 경찰 조사받고 그러면 더 역동적일 거예요. 지금 몇 시예요? 이제 40분. 40분이요? 얘 시계가 없어갖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단지 배치도 이거 보고서 딱 보면은 부동산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디가 로얄동, 로얄층인지 그거부터 무조건 딱 보는 순간 알아야 돼요. 어딜까요? 자신있게 찍으세요. 어딜까요?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탈로그는 당연히 우리의 상식상 봤을 때는 표시가 있든 없든 무조건 12시 방향 북쪽이겠지. 또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지가 이것처럼 신도시처럼 딱 네모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보면은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부지가 딱 네모 반듯하게 나오질 않다 보니까
자기한테 12시 방향으로 표시를 하기엔 조금 불리할 때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진짜 가끔씩은 5시 방향이나 7시 방향을 해서 북쪽으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동호수 배치표를 봤을 때 아파트 모양이 보통은 니은자 또는 뭐 기역자 아니면 V자가 해서 닭발이 나와야 되는데 V자가 안 나오고 V자가 모양이 이상하더라고, 방향이. 근데 저 사방이표 있죠? N자, 노스. 저게 보이냐고. 그런 데는 또 귀신같이 또 작게 표시합니다. 안 보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바닥에 있는 분양, 시행, 얘네들도 다 사자야,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치고, 부화하니까 여기 뭐 주출 있고, 단지 주출 있고, 뭐 옆에 뭐 있고, 밑에 뭐 있고, 뭐 옆에도 뭐 있고, 여기 뭐 50m 간격 있고, 뭐 위에도 뭐 있고 그러네. 50m, 35m, 여기 20m, 여기 20m. 그러면 이쪽이 뭐 대로변인 모양이긴 하네. 그럼 대로변에 있는 여기 2개 아파트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요? 시끄러워서요? 살아보셨어요? 여기에서? 안 시끄러워요. 이중창에다가 로이보결 해갖고 안에 가스까지 집어넣고 그러면은 안 춥고 안 덥고 안 시끄러워요. 아, 요즘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옆에 방음막까지 다 쳐놓고 옆에 공개 해갖고 이겨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 옛날 아파트는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무조건 새 거가 제일 좋아. 그죠? 아파트? 새 거가 제일 좋은 거야. 아파트? 자동차? 컴퓨터? 네? 배우자? 와. 선생님, 저기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우리끼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여기가 이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지하도로 해서 그냥 직선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저기 어디야, 뭐, 꼭 거긴만 그런 데는 아니지만은 의정부처럼 이제 고가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죽음이죠. 예. 4층까지 해도 우리 집 거실이 훤히 잘 보이고 하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만큼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하니까 맞은편 아파트가 좀 더 멀리 있을 수가 있죠. 또 그런 점들은 또 좋은 점이기도 해요. 그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가, 인천, CTOCL. 아,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셋이, 넷이 막 다 같이 해갖고, 진짜 모델하우스서부터 완전 사람 뻑하게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완전 고급화 시켜갖고 만들어 놓은 CTOCL. 거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랑 비슷할 수가 있죠. 남쪽이 상업용지야. 네, 남쪽이. 지하철역이 여기 있으니까 남쪽이 상업용지다? 그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니, 상업용지는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어차피 그 거리는 그 거리니까 가까우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거리는 상관이 없고 상업용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쇼핑할 때가 많이 있고 밥 먹을 때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건 괜찮죠. 자, 근데 상업용지가 밑에 있냐 위에 있냐 거기에 따라서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 상업용지는 용적률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 쫙쫙 올라가 버린다고. 고층 건물이 북쪽으로 해서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림자가 안 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높은 건물이 당연히 아파트보다는 높이가 높죠. 얘가 남쪽에 있어 버리면 죽는 거야. 그죠? 네, 그럼 다 그림자 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큼 나오느냐 조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배치도를 볼 때는 우리 군대 있을 때 멀가중, 멀중가중 있죠.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중간에서도 보고 하는 것처럼 좀 지도를 좀 넓게 봐줘야 돼. 그래서 주변 전체를 봤을 때 지하철역이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 안에서 조망이 얼마나 길게 뻗어 나갈 수 있는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망의 3대 요건이 나오게 됩니다. 조망의 3대 요건. 조망의 거리, 그리고 조망의 각도, 그리고 조망의 내용물 이렇게 해서 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좋아야지 되는데 각도는 뻥 터졌어. 좋아. 근데 앞에는 논두렁이야. 그러면 이제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가시거리는 되게 길어. 근데 요 사이로 해서 가시거리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각도가 얼마 안 돼. 그게 뭐 조망이 좋은 거냐고요. 그건 또 좋은 건 아니지. 그래서 가끔씩 요즘은 단지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이제 그건 땅 부지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실내 조망이 더 낫다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다 막 폭포수 해갖고 애들 유아용 그 풀 있죠?
예, 그거랑 해주면서 여기 주변에 이렇게 한 바퀴 삥 두르고 외곽으로 해서 한 바퀴 삥 두르고 조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차라리 그건 또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바깥에가 논두렁이고 안에는 상당히 넓고 좋아. 그럼 차라리 안쪽에 있는 여기가 로얄동 로얄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역시 예, 현장의 정보를 잘 취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것처럼 또 희한하게 101동, 102동, 103동 다 나와 있고 그러는데 A, B, C, D동이 있어요. 얘는 또 뭐야? 또는 가끔씩 101동, 102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는 똑같은 단지 내에서 201동, 202동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OP. 예. 아, 요즘 임대는 같은 동호수 내에 같이 섞어버려요. 옛날에는 그 동을 따로 빼줬는데 그래서 애들이 막 놀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놀리지 못하게 한 층이나 그 가구수 한 동 안에 그 여러 개 동 안에 진짜 랜덤하게 그냥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하죠. 네. 자, OP를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섞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OP가 좋아요? 아파트가 좋아요? 아파트가 좋아요? 네. 세대수에서 조금 다릅니다. OP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상가를 할 때, 그리고 아파트를 할 때,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한 부지 안에는 분명히 이 세 가지가 다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OP는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히 단지된 상가는 있겠죠. 근데 분양가를 때릴 때, 얘한테도 공평하게 때리고 아파트한테도 공평하게 해주고, 여기 단지 내 상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지만 얘한테도 공평하게 가지는 않아요. 한쪽으로 몰빵을 합니다. 보통 아파트에다 몰빵을 하죠. 왜?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니까 그러면서 먼저 해야 되니까 얘네들한테는 분양가를 조금 적게 합니다. 조금 저렴하게 메리트가 있게끔 그렇게 해서 히트 쳤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상가를 분양하고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히트 친 대박난 데이기 때문에 상가 니네들이 와서 살기에도 참 좋을 거야, 장사하기 참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자, 아파트끼리는 법적인 이격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60m인가 65m인가 그죠? 근데 OP랑 같이 붙어 있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OP가 우리 집 거실을 아파트 거실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파트가 오피스텔에 거실을 바라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싫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갖고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얘네 그 분양을 할 때 당시에 아예 그 시선 차단용 필름 있죠. 아예 그거를 무료로 시공을 해줄게. 이렇게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제 부동산 같은 케이스는 야 그냥 우리 집에서 계약만 해. 그거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줄게. 그냥 나한테 믿고 맡겨. 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이 내가 알아서 할게. 돈 들어간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분명히 이 집 좋으니까 사. 오케이 했어요. 그러고서 중개 수수료에다가 필름값을 넣어야지.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차피 감을 거잖아요. 감지 않고서는 그냥 수수료 받아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아야 돼. 왜 양타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양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양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매도 매수를 다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일단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손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이랑 유튜브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맞춰보고 없으면은 이제 공동 중개망에다 올린든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지. 내가 양쪽 다 맞출 수 있으면 아쉬울 게 없는데 내가 공동망을 뭐하러 이용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공동망을 먼저 이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물건을 구해야 되니까 처음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 되면은 블로그랑 유튜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강의도 잘 들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을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 7기분 중에 회장님 계세요? 코로나 걸리셔서, 아, 맞다. 아, 전화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혹시 부회장님 계세요? 아, 부회장님 계세요? 예. 그러면 제가 다른 건 뭐 드릴 거는 없고, 아, 요거라도 드리려고. 보통 이 정도면 나오시지 않습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는 골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내가 진짜 감명 깊게 읽은 책, 부동산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라. 김정수 소장님 거고요. 요거는 그냥 USB. 예, 그냥 이쁘장하게 나온 USB 그냥 열쇠고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요거.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총무님이 아마 할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누구요? 총무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갖고. 아, 덥긴 덥다. 저기, 일단은 쉬었다 합시다, 그럼. 예.